맞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또 미국에서 경기가 호전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부동산 시장 말고 저쪽 주식 시장이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듣는 얘기인데 그 모든 투자에 있어서는 인내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 즉 인내가 작은 자는 인내가 큰 사람한테 몰아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살 때도 인내를 해야 되고 팔 때도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깡통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인내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과감한 손절매도 투자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고 향후의 방향이 좀 어떻게 될까? 미국 시장의 이 금리 인상이 한국 시장의 금리 인상을 이끌어갈까? 과연 한국 시장 어떻게 갈까? 이런 고민이 많으실 텐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금리가 급격히 상승한다면 과연 부동산 대폭락은 오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폭락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7년 IMF 끝나고 대출금리가 15에서 17%, 24%까지도 갔었죠. 그러다 이 시기에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폭락을 잘 보면은요, 이 97년 이전에는 기업들이 부동산을 많이 싸재기를 하고 있었어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IMF가 들어오면서 이 회사들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들을 매각을 해서 자기 회사를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시장에 많이 나왔죠. 그런데 가격이 일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도 이거 부동산 다 날리는 거 아니야? IMF가 뭔지도 모르니까 일단 내 부동산도 팔고 보자. 그래서 같이 겹겹이 매도를 하고 그리고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폭락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IMF가 정상화가 되는 시점이 2000년 넘어가면서부터 정상화가 되죠. 우리 금 팔고 금 내다가 막 팔고 해가지고 겨우 IMF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어느 안정화가 되니까 내 집 나간 거, 이거 판 거, 집값들이 너무 싸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2001년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IMF 때 가격을 바로 즉시 넘어가면서 이게 가격이 계속 오르죠. 그래서 2005년 831 조치를 합니다. 드디어 부동산 가격이 너무 과열됐구나. 그래서 지금과 같은 막강한 규제들을 막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 가격이 오릅니다. 급기야 너무 많이 올라서 버블 세븐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지정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 이 2001년에서 2007년 시기에 이자율이 얼마였느냐면 대출 금리가 6에서 8%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출에서 못 받아서 안달이 난 거죠. 그래서 그때 DTI라는 게 만들어지죠. 급기야 2009년 2차 DTI, 그래서 경인 지역까지 일단 지역을 지정하죠. 그랬더니 저축은행 제2금융권 그 고금리 9% 12%짜리를 막 받아서 대출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결국은 DTI를 제2금융권까지 하게 되죠. 2010년 그때 3월입니다. 3월에 제2금융권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지방으로 이 DTI 규제가 없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지방 부산, 대구 2010년 초에서부터 2013년, 14년까지 가격이 지방이 마구 오릅니다. 서울이 쉴 때 지방이 오르죠. 그래서 서울과 거꾸로 가면 거꾸로만 움직이면 돈 번다는 얘기가 그때 얘기가 나왔던 거죠. 과연 이자가 높아서 서로 대출을 안 받았고 투자를 안 했느냐?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저는요, 갑자기 금리가 오르면 일시적으로 조정시장이 옵니다. 하락장이죠. 그런데 폭락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폭락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처럼 폭락장이 오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겠죠. 이유 1. 이 첫 번째, 과거에 항상 보면은 여기서 이 팔았던 사람, 매각하고 산 사람이 있었을 텐데 판 사람만 손해를 많이 받고 결국 갖고 있던 사람들만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 두 번째 또 하락장이 오죠. 언제죠? 2008년에서 미국발 버블경 터지죠. 미국발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해서 모기지 회사 은행이 파산합니다. 2008년, 9년, 10년, 11, 12 쭉 내리죠. 그리고 버블이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바닥을 찍더니 2014, 15, 16, 17, 18, 19, 20 지금 과거에 가격 떨어졌던 걸 다 회복하고도 더 훨씬 많이 올랐죠. 결국은 또 팔았던 사람만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가 많이 오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팔 수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학습 효과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왜? 팔면 판 사람만 손해를 봤기 때문에. 두 번째, 팔고 나면 다주택자들 이런 분들 이제 1주택을 갖고 갈 거 아니에요. 2주택자들 양도세가 올 6월 1일부터 또 10% 추가가 됩니다. 2주택자는 10% 더 추가가 돼서 20%, 또 3주택자는 30% 추가 가세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사라집니다. 그나마 30% 있던 거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양도세 부담으로 팔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종부세 부담을 지고 계속 가겠죠. 저는 종부세 부담이 너무 심해지면 이것은 언젠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고,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에 너무 과열된 걸 진정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진정이 되고 나면 부동산 경기를 또 활성화시켜서 경제 안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를 잡는다고 해서 무조건 서민의 경제가 좋아지느냐? 그건 아니죠. 내 집을 살 수가 없을 뿐이지 오를 때는 더 오르거나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공급이 돼가지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기간이 온다면 규제는 언젠가 풀리게 돼 있죠. 그래서 풀릴 때 그때 물건이 서서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시장이 좀 조정 기능이 있을 때 시장이 안정화되고 오히려 가격이 좀 더 하락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격이 내리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규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 양도세 중과세 이런 규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하려고 하나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장은 조정 시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꼬여있는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지나고 나면 조정 시장이 올 걸로 보여서 지금 당장 금리가 급격히 상당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조정하는데 누가 조정 시장을 만들 거냐? 첫 번째, 무리한 대출로 투자해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반드시 시장으로 내놓을 거고, 이 투자 이자를 감당하시는 분들은 계속 가지고 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리한 대출을 한 사람들은 당장 어떻게 해요? 내가 대출 못 갚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시장에 물건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투자 초보. 이제 과거에 이런 투자를 안 해봤던 분들은,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투자 초보가 되겠죠. 처음 투자한 분들은 불안을 느껴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은 충분히 부동산에 어느 정도 공부하고 좀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서 초보 투자자분들도 불안해서 파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 부동산 시장에 나올 사람들은 무리한 대출로 투자한 분들인데, 이것도 좋은 지역,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매각하지 아니할 걸로 보이고, 전세라든가 이런 걸로 전세를 해서 버틸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무리한 대출로 투자하신 분들은 자기 집을 전세로 전환하고 다른 소규모 전세나 월세로 갈아타서 완충시킬 걸로 보인다. 그래서 좋은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선호도가 낮은 지역 중심으로 그리고 공급이 굉장히 많이 예상되는 지역의 물건들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결국 계속 보유하는 투자자가 유리하다. 그래서 저는 요 그래프를 좀 중시하는데 이자가 높아지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조정, 하락 또는 되겠지만 과거처럼 폭락장은 오지 않고 조정장이 올 거고 그 다음 금리가 안정되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거다. 이 지금 현재 부동산의 대폭락보다는 앞으로는 계속적인 공급으로 인해서 그래서 공급으로 인해서 점진적인 조정 시간이 계속 들어오면서 부동산 안정화가 일어날 걸로 저는 생각되고요. 여기서 계속 보유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깡통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서 계속 보유를 해야지 계속 보유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손절매를 하는 것도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지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단 한 채에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팔아야 되지 말 건지는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는 것보다 좀 더 고수들의 소견과 의견을 들어서 내가 계속 보유해야 될 건지 아니면 지금 팔고 좀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야 될 건지를 고민하면서 계속 보유하시고 좋은 지역은 계속 보유하면 투자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할 거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서울은 계속 보유했을 때 여러분에게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된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